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봅니다. 자,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금요일이고요. 73,800원에 끝났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삼성에서 로봇 쪽에 집중을 한다는 내용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렌시스, 자, 10%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장 초반에는 20%대를 넘나드는 그런 강세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강한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었었는지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자, 작년 9월, 10월 달입니다. 이때는 뭐가 발생했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죠. 그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렌시스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원래 강했었던 종목이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 하나 더 붙은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브리봇. 정확하게 1월 달부터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갔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주식시장은요, 강한 놈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왜? 미래 가치를 가격이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왜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공모가 기준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신고가를 추적하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온다면요, 내 계좌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99%. 그렇죠?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무조건 강한 종목만을 내가 계좌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강한 종목을 넣었을 때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타점을 실제 어떤 타점을 잡아서 보는지 그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대원전선. 그렇죠. 금요일 날에도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싸게 사지 않죠. 올라가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팔고 다시 매수해서 다시 9%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즉 24%의 수익 실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또 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강하죠. 재룡산업이다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매매한 결과 3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주들의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에는 로봇주의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로봇주의 타점을 잡는 것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여기 시장가 매수 일진전기, 시장가 매수 대원전선, VT, 시장가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내용 보시면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여기 두 개는 보여드렸으니까 VT 한번 볼게요. VT. 자, VT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가에서 매도한 결과 9%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빠졌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강한 종목군을 내가 꾸준하게 공략했을 때 아까 전과 같은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계좌 수익은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못 잡고 뭐 두산 로보틱스의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실시간 타점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했고,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신고가를 12월 말에 만들어 놓고 쭉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만 원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상장 시의 고점 구간이다. 그럼 상장 시의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쭉 빠져서 3만 원이에요. 3만 원까지 떨어지고 다시 12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3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거를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시점에 상장 이후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느냐? 공모가를 기준해서 떨어졌다 올라오든가 공모가의 근처에서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든가, 즉 떨어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공모가를 가기 전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가가 얼마인지 봐야겠죠. 여기 쭉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는 26,00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가 보셨죠? 3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가를 수렴하지 않고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가는 못 잡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이쪽 구간인 거죠. 그렇죠? 얼마예요? 대략 5만 원 전후 요 정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시장이 망가지거나 시장에 큰 악재가 있거나 뭐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건 두산 로보틱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걸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지금 뭐예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그렇죠? 그럼 미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금리도 이미 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도 보면 1,400원을 넘나들 정도로 높은 환율 구간에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금리 전망이 어때요?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전망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이끌고 가는 게 미증시잖아요.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 그렇죠. 시장을 베이스로 보는 걸 뒤로 하고 우리가 종목군을 봤을 때 여기 상장 시의 고점 그 정도 구간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모멘텀이 터졌죠. 삼성에서 뭘 만들어요?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 자율주행보다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 이쪽에 대한 내용 발표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로봇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타점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최소한 62평선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62평선을 지금 넘으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역배열 구간에서 넘어갔으니까 62평에서 횡보 구간이 대략 한 1에서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62평을 돌파한 이후에 횡보를 1주에서 2주 정도 하면 21이평선이 올라옵니다. 21이평선은 20일 동안 대략 한 달 동안에 거래된 가격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쵸? 그 평균 가격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선이 21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서 1주 횡보예요. 2주 횡보예요. 이러면 평균 가격 높아지죠. 21평이 61평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정배열로 전환된다는 거고요. 정배열 구간부터는 돌파 가능한 구간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요. 내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1주에서 2주 정도의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략 95,000원 정도. 자, 여기 강프로 원라인이 있죠. 이 내용을 토대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렇죠? 이렇게 타점을 공유를 하는 거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연결 지어졌을 때 매매 자체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이거 말고도요. 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자 2월 달에 강했을 때 이것도 싸게 사지 않았죠. 이랬을 때 어때요? 47% 그렇죠?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렇죠. 60일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씩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있겠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매매에 활용하면 된다. 그래야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데 그 타점에 대한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올라가는 주식군들을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신고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